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인 유령선.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빈 배가 둥둥 떠다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미국에는 바로 이 고스트쉽을 기반으로 한 해군 함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 해군 참모총장 직속의 유령 함대 고스트 플릿인데요. 이름 때문에 자칫 오해할 수 있지만 유령이나 샤머니즘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지구 최고의 무인 함대 시스템입니다. 미 해군은 2017년부터 유령 함대 개념 프로그램 GFOP를 시작하여 현재는 순양함, 구축함, 연안 전투함 등 다수의 무인군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림팩 2022에서는 미 해군 유령 함대의 핵심 전력인 시호크와 시헌터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10만 톤급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함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링컨 항모의 함장인 에이미 바우언 슈미트는 우리는 항모에 어떻게 세기치를 탑재할 수 있을지 논의 중으로, 이는 새로운 기종이 더 도입되기 위해서이며 곧 유령 함대의 무인기가 될 것임을 밝혔죠. 당시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미래 함대에서는 무인 시스템이 전투에서부터 보급 정찰 등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10만 톤급 핵추진 항모의 함장님이 여성이라는 데에서 중국이 왜 미국을 이기지 못하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미 해군은 355척의 수상함 그리고 잠수함과 함께 145척의 무인 수상함과 잠수함을 투입하여 총 500척 규모의 유령 함대를 구성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건조할 3000톤급 LUSV는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 발사대를 탑재하고 각종 자율성 첨단 탑재 센서와 화력 통제 체계 및 유인 해고력관을 실시간 지휘 및 통제하는 체계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함대까지 계획하며 이처럼 해양 무인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의 바다로 이어져 지금도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현존 전력을 이용한 군사력 현실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의 중국과의 전투에서 발생할 새로운 해양전 양상에 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인전쟁입니다. 2021년 11월 미 해군 전투발전부장 로린 셸비 제독은 무인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를 기존 항모 전단 내에 편성하여 다수의 소형함대로 신속하며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게 하고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의 치명성을 감소시켜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유령함대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서 무인함대의 장점을 다할 수 있었는데 신속, 은밀, 생존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냉전기까지 미 해군의 해양 전력은 소모전 중심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자금이 뒷받침이 된 미 해군은 수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국가와 해전을 치르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유도미사일 어뢰 등 비대칭 전력의 발달로 인해 적국의 방어 능력 역시 대폭 향상되어 적의 본토로 전력을 투사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기존 소모전 중심의 전략은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그동안 얌전했던 중국이 이제 덩치 좀 커졌다고 미국의 해양 패권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수적으로는 미국과 동등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 해군 전투발전 사령부는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분산 해양 작전 DMO입니다. 쉽게 말해 해군의 다양한 플랫폼을 분산 배치하여 소모전이 아닌 기동전 중심의 전투 수행 능력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이 분산해안 작전의 핵심은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유무인 복합 플랫폼입니다. AI 등의 핵심적인 기술 양상으로 무장체계와 전투체계 시스템들이 실시간으로 자동 연동되어 기능을 하고 무인 플랫폼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켜 중국의 A2AD를 뚫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중국의 도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미국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한국이죠. 자유민주주의의 동쪽 모퉁이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진출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징은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다툼에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 두 거대 국가의 혈투가 벌어질 주무대가 한반도 인근 해역이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장소인 것이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도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해역은 한반도와 인접한 연근해일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 해군이 직면할 해양전은 기존에 운용 중인 유인 플랫폼과 함께 점차 도입될 해양 무인 체계를 융합한 멀티 시스템이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귀한 국군 장병들의 생존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죠. 가뜩이나 우리 앞바다에서 미중 둘이 치고받고 하는 것도 힘든데 만에 하나 우리 장병들이 전장에서 목숨이라도 잃게 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올해 한국 유령함대, 즉 한국형 무인함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린 것은 지난 6월 7일 열린 매드엑스 2023이었는데요. 한국 방산 1위 업체인 하나그룹의 하나오션은 고스트 커맨드라는 이름의 유령함대 영상을 공개하였고
여기서는 기존에 흔히 볼 수 있는 무인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의 무인화뿐만 아니라 무인 지휘 통제소, 즉 무인기 모함까지 개발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나오션이 그리고 있는 한국의 유령 함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무인전 중심의 대항해 시대를 지배하고 앞으로 한국 해양을 든든하게 지켜낼 한국의 유령함대 고스트 커맨더. 그 첫 번째 모델은 5,000톤급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입니다. 무인항공기, 수상정, 잠수함을 탑재한 작은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작전이 시작되면서 먼저 육상에서 정찰용 무인기가 뜨게 됩니다. 다음은 무인 수상정이 출발하게 되죠. 수상정과 무인기는 모두 통제함의 지휘 아래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함정에서 무인 정찰기가 뜰 차례입니다. 바다에서는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이 출발하는데요. 무인 시스템이지만 이내 곧 위성으로 연결돼 통제함의 지휘 아래 한 몸처럼 작전을 수행합니다. 적군이 출현하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선 정찰대가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통제함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모든 작전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이 발견되면 곧바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드론 대응용 무인 항공기가 발사되었죠. 차례로 적 드론을 격파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가져올 시간입니다. 공격용 무인 항공기가 발진하는데요. 재민 능력을 지닌 다수의 공격 무인기로 인해 적 함대는 무방비 상태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더 크고 강해진 영상의 하이라이트 16,000톤급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디자인인데요. 더 많은 자체 방어 기능을 갖췄고 더 많은 무인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사이버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모듈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수상정이 먼저 출발합니다. 다음은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바닷속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들이 이륙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하나가 구상하고 있는 지휘 통제함에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 이멀스가 장착되어 있어 긴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전투용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날아올라는데요. 레이더 센서와 조기 경보기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통제함은 무인 체계 센서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장을 3차원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승리와 더 가까운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다목적 무인 수상정은 다양한 모듈을 장착하고 있고 전장의 상황에 따라 모두 함내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수중에서는 무인 잠수정이 기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투용 무인 잠수정이 쓴 어뢰로 적 잠수함이 침몰합니다. 수상과 수중에서 작전이 이뤄짐과 동시에 상공에서도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이 적들을 향해 정확히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동시다발적인 폭격에 적함은 모두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적 무인기가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통제함의 레이저포 방어에 적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참고로 하나의 레이저 기술은 현재 세계 3위 안에 들 정도이죠. 첨단 강제 착함 장치 AH가 장착되어 있어 무인기들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무인 수상함 잠수정이 선내로 복귀하게 되면 모든 작전이 종료가 됩니다. 하나오션은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잠수함의 미래인 수중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입니다. 수직 발사관에서 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를 쏘아 올릴 수 있고, 또 통제함으로부터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바닷속에서 출발할 수도 있죠. 임무를 마친 잠수정들은 일회성이 아니기에 다시 차례로 복귀하는데요. 이들을 함내에서 무선으로 충전한 후 바로 다음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영상을 마칠 때쯤 하나오션은 이렇게 말했죠. 누구나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실현시킬 순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신감을 내비친 하나오션은 한국의 오늘의 내일이란 상상을 현실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되는 거죠. 하나가 선보인 고스트 커맨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미래적인 디자인과 전투 구성 요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것들인데요. 일각에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허풍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 하나오션의 자신감에 아예 근거가 없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하나오션이 미 해군의 첨단 연안 전투함 LCS를 건조한 조선업체인 오스타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LCS는 미 해군의 유령 함대와 함께 운영 개념을 적용하는 시험을 거치고 있는 호위함급 군함인데요. 미국은 연안이란 뜻을 미국 해안이 아닌 타국의 해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전투함 중 하나로 건조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부터 느껴지는 첨단스러운 느낌은 오스탈 고유의 장점인데요.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법인 하나퓨처프루프에 1조 3천억 원을 출자하였고, 이를 통해 오스탈을 인수할 계획인데, 현재 오스탈의 시가총액은 약 6,40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탈은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뿐만 아니라 미 해군 최초의 자율 운항 가능 EPF 함정까지 인도한 무인 해양 관련 전 세계 가장 기술력 있는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하나가 선보인 고스트 커맨드 무인 함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당산이 그룹의 모태였던 하나는 군함 등 특수선에 장착할 첨단 장비 기술을 갖췄지만 정작 배가 없었는데, 이번 대우조선의 양 오스탈의 인수로 완벽히 해상 방산 분야에 진출할 발판을 다졌습니다. 영상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다 하고 말겠다는 듯 엄청 신나 있는 게 느껴지죠. 일각에서는 먼 미래의 일 가지고 벌써부터 그러냐,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해군 함정의 수명 연한은 30년 정도이기에 2022년에 최신의 함정은 임무 수행을 마치고 퇴역하게 될 것이며, 현재 우리가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막연한 미래의 유무인 복합 해군력은 기술 발전의 여하에 따라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변국, 특히 중국의 해상 위협에 대응할 필수적인 카드가 될 것이 분명하죠.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을 폄하하고 도발하는 언행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승리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는데요. 그런가? 아니, 역배에 걸기엔 너무 차이나. 그러니 너희가 차이나. 객관적 수치로는 미국에 베팅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정도이지만, 그렇다고 이웃국인 중국과도 불필요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반중 정서가 만연하다 하지만 사실 전 중국을 왜 욕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뭐 중국이 독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요구하는 시민을 탄압한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를 한국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불법 어선으로 남의 어장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음식이나 문화를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전쟁에 개입해 통일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이어도와 칠광구를 잘 거라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민족들을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욕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한줄평, 욕 안 하는 게 비정상.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